안녕하십니까 중년 시청자 여러분.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나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끈이 놓치기 쉬운 두 남녀 간의 심리를 파헤쳐보고 그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지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적절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에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 되곤 합니다. 특히나 중년의 시기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히 풋풋한 호기심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시각과 서로가 걸어온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한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도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지점은 아주 작은 표현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성분을 향해 관심과 애정을 표하고 싶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설레는 호감은 품고 있지만 그걸 대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자연스럽고 매너 있다고 받아들여질까? 이러한 궁금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 존재해온 문제이지만 특히 중년층에서는 예전의 경험 혹은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조심스러움이 더 커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진중하게 침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은 조금은 가감하고도 직설적으로 그러나 예의와 배려를 잃지 않는 몇 가지 문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왜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사실 인간의 마음은 대단히 미묘하고도 복합적입니다. 호감이란 것은 불현 듯 피어오를 때도 있고 반대로 쌓여온 실망감이 순간적으로 확 고조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상대방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이 있기만 하다면 사소한 표현 하나가 그 마음을 계속 꼭 피우도록 도와줍니다. 무뚝뚝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보다 가벼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로 말 걸어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쉽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비단 청춘의 시기가 아니라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감정이 원숙해지는 중년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말 한마디에서 풍기는 진정성과 예의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상대 여성분과 대화를 시작하고 마음을 떠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들이대거나 농담 섞인 톤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존중과 애정 그리고 약간의 설렘을 동시에 담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뜬금없는 방식으로 어디 사세요? 혹시 연락처 좀? 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장황하게 심각하게 말을 이어가면 그 뜻은 알아채더라도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지요. 결국 자연스러운 호칭과 가벼운 존중어 그리고 가끔은 살짝 장난스러운 어조가 섞이면 적당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가령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상대방께 혹시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누어도 될까요? 다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낼 때에는 상대방이 바쁜 시간일 수 있으니 상대 시간을 빼앗는다는 개념을 먼저 고려해주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실례합니다. 혹시 지금 잠시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시면 이 안에 이미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걸고 귀한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라는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나 상대방이 얼마나 자신을 존중해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뭐예요? 라고 던지는 것보다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라고 여유를 묻는 쪽이 훨씬 마음을 열기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네 저 조금 여유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라는 식으로 대답해 주신다면 이미 긍정적인 신호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면 당장 부정적이라고 단정 치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속도를 늦추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 역시 여성분이 보시기에 아, 이분이 생각이 깊고 압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볼 말이 그쪽 생각이 불쑥 났습니다. 라는 식의 다소 감성적인 표현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갑자기 생각나서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라던가 문득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같은 말이죠. 이러한 문장은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신경 쓰이고 보고 싶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동시에 가벼운 호기심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도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다면 제 생각이 왜 나셨어요? 라며 웃으며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럼 적당히 받아주는 대답이 오면 그것 또한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지금 바빠요. 다음에 봬요. 처럼 단호히 답하거나 심지어 메시지 자체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으면다면 그 시점에서 무리하게 장문의 글이나 연이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분들은 이미 여러 인간관계를 거치며 자신의 선호와 경계를 확실히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굳이 강한 반응을 보이기보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강하게 매달리기보다는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시간을 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 있는 문장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언제쯤 식사 한 끼 함께 할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만남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앞선 표현들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식사 약속은 심리적으로 일정 부분 문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채팅이나 문자로 대화하는 것과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음식까지 함께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의 친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사 제안은 저는 당신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도 있고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네 저도 식사 좋죠. 언제쯤이 괜찮으세요? 라고 하답한다면 이미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렸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면 요즘 바빠서요.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 정도로 간접적이나마 거리를 두려워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중년 시기에는 식사 자리 한 번이 가볍지 않을 수 있어서 응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호감의 비중이 꽤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현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분위기에 따라 의외로 통할 수 있는 혹시 제 이야기가 들리던가요? 주변에서 당신께서 저를 조금 좋아하신다는 말을 전해주는데요. 같은 뉘앙스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무조건 아무 상황에서나 쓰기는 어렵습니다. 둘 사이에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공감대 혹은 주변 지인들이 서로를 이야기해줄 만한 공통된 지인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저 뜬금없이 당신이나 좋아한다면서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황당해하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소문은 처음 듣네요라며 당황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지인들에게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면 약간의 농담 상태로 이렇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여성분이 사실상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고백할 용기가 없거나 혹은 타이밍을 잡고 있었다면 이 말에 살짝 웃으며 에이 누가 그런 말을 하나요? 저도 선생님 혹은 어떤 호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긴 하죠. 같은 식으로 살짝 긍정의 신호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재치있게 역시 그런 거였군요. 저도 사실 조금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응하시면 상대방이 더 이상 부정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전혀 호감이 없으시다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문이네요. 아니에요. 전혀라고 딱 끊어 말하실 수도 있으니 이 대목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치와 예의입니다. 중년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깨닫고 계실 텐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조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천천히 스며들어 오길 원하거나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최근에 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 등으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배려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금 바로 대답해주지 않으시면 저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겠습니다처럼 다그치는 말은 결코 좋은 반응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저는 언제든 괜찮습니다라고 여유롭게 말씀드리는 조기 어른스러운 매력과 포용력을 어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 방식에서도 과하거나 가벼운 농담처럼 표현은 보이지 않도록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이봐요 나랑 밥이나 먹읍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장난스럽게 나를 대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당장 시간을 내주세요처럼 절박하게 들리면 부담스러운 집착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무게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분위기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솔직하고 직설적인 접근이 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성숙한 시기에 접어들었을수록 상대가 가진 자유와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만약 상대 여성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에는 그 감정의 물결이 사그라들기 전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말하자면 말씀하신 식사건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겠네요. 이번 주 주말이나 혹은 다음 주 저녁 어떠세요?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언제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요? 라고 해놓고 상대방이 좋죠라고 했는데 몇 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면 호감 또는 서서히 쉬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여러 상황 업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역시 바쁘고 정신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틈을 내어 구체화하는 노력이 이분이 나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한편 여성분들의 경우 대개 자신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지 또 그 관심이 얼마나 진정성을 띠는지 빠르게 감지하십니다. 예컨대 상대가 단지 스쳐가듯 호기심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인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는지 말투와 태도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제가 선생님이 보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온종일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대기만 한다면 애틋함보다는 비호감이나 부신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같은 사소한 안부 인사가 가끔씩 타이밍 좋게 전해지는 쪽이 훨씬 더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과잉과 방치의 사이를 잘 살피며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중년의 연애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호기심에 살짝 설레고 싶어서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깊은 인연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것인지 명확히 설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목표가 분명해야 언행도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장기적 관계를 원하신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주제나 태도 역시 성숙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벼운 농담만 계속 던지다가 끝나버리는 식이라면 상대방은 이분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도 다시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과 실제로 몇 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 혹은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인생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오히려 이해와 공감을 도와주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있거나 과거의 결혼 경험 혹은 긴 생활사가 있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나 일상 패턴을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가 지금은 아이 뒷바라지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진심으로 당연히 존중합니다. 저도 선생님의 삶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해줄 수 있어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화 주제 역시 한층 폭넓게 가져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난스럽고 달콤한 말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두 사람의 가치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쌓아나가는 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앞서 언급해드린 가벼운 4가지 표현은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마음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저 메시지 한 통에 담긴 몇 마디 말이지만 때로는 이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분명히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면 깔끔하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이 바뀌어서 기회를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감정의 굴곡도 함께 복잡해집니다.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두려워서 혹은 누군가에게 또다시 마음을 열기 어려워서 스스로를 가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든 우정이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기쁨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표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혹시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녁에 차 한잔 하실래요? 라는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인생을 다시 환하게 비춰주는 사건으로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작은 용기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표현의 방식에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고 그 누구도 정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뉘앙스 즉 가벼운 호칭을 통한 친밀함, 유도 잠시 시간은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세심한 태도 문득 생각났습니다. 라는 솔직한 감정 토로 그리고 혹시 저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같은 농담 섞인 호기심 자극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를 좀 더 명확히 캐치하도록 돕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 번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눈여겨보시고 그 반응을 통해 조금 더 앞서거나 혹은 잠시 멈추거나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여성분이 조금이라도 음실치는 않네요. 계속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미묘한 사인을 보이신다면 놓치지 말고 천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은 곧 마음의 반영이며 그 사람의 생활 가치관 성격이 자잘하게 배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서로가 공유하는 시간 자체가 수월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만나는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시절의 만남보다 훨씬 더 애틋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성분이 마냥 농담처럼 정말 갑자기 저를 생각하셨다니 그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웃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은 요즘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선생님께서 전에 해주신 말씀이 위로가 됐었거든요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여 주시면 훨씬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떠올랐다는 말은 듣기엔 달콤하지만 거기에 약간의 에피소드나 기억이 곁들여지면 정말로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실마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화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점점 더 긴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신지요? 식사나 차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글쎄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예정이 없으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편하실 때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언제든 괜찮습니다 라며 한 템포 물러나서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주말에 어떠세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고 몰아치면 상대는 뭔가 조급하고 급박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거리를 둡니다. 중년의 단계에서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열정보다는 안정적인 연애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유를 보여주고 그 사이에 따뜻한 안부 정도를 건네면 적당합니다. 이번 주 지나면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는데 옷 잘 챙겨 입으세요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나머지는 상대가 결정하도록 맡기면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말에는 안 되고 평일 저녁 시간대라면 괜찮으실까요? 라고 제안하신다면 거기에 맞춰 일정을 잡으면 되겠지요. 대화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열었다는 증거이니 굳이 더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처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꾸준히 관심을 주고 신뢰를 쌓아가면 그에 맞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적정 시간과 적정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면 상처를 주거나 받기 쉽고 너무 느슨하게 방치하면 싹이 트기도 전에 시들어버릴 수 있지요. 또 다른 시나리오로 상대방이 처음에는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 없어요.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 드릴 것 같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그 말 안에는 이미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한 번 더 소중함을 표현하되 억지로 매달리지 않는 방식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시면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저도 기다릴 줄 압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이후에 중요한 기념일이나 명절 같은 때에 짧은 안부 정도를 건네며 상대방이 다시 마음을 열 기회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열릴 수도 있고 혹은 영영 닫힌 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이 시기에는 훨씬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년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고 표현해도 되는 걸까라는 자문일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 그에 따른 여러 윤리력 도덕적 문제가 따라올 수도 있고 혹은 독신이시더라도 이제 와서 새로운 연애 감정이 가능할까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누구나 삶에서 위로와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감정 교류는 자연스럽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다만 서로가 처한 환경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상대방도 같은 방향을 원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진정한 인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대로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내 마음은 얼마나 솔직하게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신다면 어디서든 의미 있는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잠시 시간 되시나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언제 한번 함께 식사하실래요? 주변에서 그러던데 혹시 저를 조금 좋아하신다고요? 같은 농담 섞인 메시까지 이 모든 것은 다분히 가벼운 시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기는 진심과 배려가 중요한 법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의 메시지를 적절히 변조하고 활용하셔서 상대 여성분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첫째로 일단 존중의 마음을 담아 잠시 괜찮으신지를 물어보거나 둘째로 살짝 감정적인 호소를 가미하여 생각이 났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시오나 셋째로 실질적인 약속 제안을 통해 구체적인 만남으로 진전시켜보거나 넷째로 주변 소문처럼 장난스러운 말투로 제가 듣기로는 저를 좋아하신다고 하더군요 라는 식의 농담을 건네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태도를 살펴보며 다음 수를 결정하면 큰 무리 없이 상대방의 의중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보여주는 크고 작은 반응에서 호감이 있는지 아직 망설이는지 거절하고 싶은지를 재빠르게 파악하여 무리하게 몰아붙이거나 혹은 너무 도태되지 않게 중용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서서히 열릴 수도 있고 단번에 활짝 열릴 수도 있으며 혹은 결국 같은 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감싸 안으면서도 나 자신이 하고 싶은 표현을 용기 있게 시도해보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더 이상 설렘이 없거나 사랑이 불가능한 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서투른 설렘조차도 서로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지난 날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어느 날 문득 대화창을 열고 혹시 잠시 시간 되시는지요 하고 말씀을 건네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단지 몇 줄의 메시지라도 진심을 담아 보내면 그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풀려나간다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시나 궁금했어요 같은 작은 한마디를 덧붙여보시면 상대방도 이분은 내 일상을 챙겨주고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는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가다가 서로의 스케줄이 맞고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온다면 그렇다면 언제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요리를 좋아하신지요 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이 오더라도 거기서 끝내기보단 혹시 생각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환영입니다. 정도로 마무리해주면 상대도 편안해합니다. 끝으로 모든 중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보내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왔습니다. 비록 청춘 시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히는 열정은 줄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훨씬 깊어진 통찰력과 상대를 배려하는 아량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품은 상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주고 스스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일상과 사랑이 풍요롭기를 응원하오니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 평온하고도 의미 있는 중년의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서로가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